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와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에브리데이 에디오 타임 8월 둘째 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디입니다. 네, 벌써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희 요새 뭐 어떤 거 하고 지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인디는 뭐 요새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요새 하고 싶었던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 좀 시간이 없기도 하니까 하고 싶었던 거를 좀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방학이기도 하니까 하고 싶었던 영어라던가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월이 금방 가긴 했는데 근데 이게 7월이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나가가지고 남은 8월도 엄청 더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큰일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요새 날씨가 7월보다 훨씬 더 더워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특히나 이제 보니까 어디 지역은 또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서울도 지금 34도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기준으로? 네, 어제도 34도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8월도 쉽지 않지 않을까. 개강 전까지 그쵸. 뭔가 하긴 쉽지 않을까 한데 예딘 혹시 7월에 어떻게 지냈나요? 저도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뭔가 어디 막 돌아다니기보다는 카페 가서 시원한 데 앉아서 막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책 읽는 재미에도 한창 빠져 있고 네네. 또 저번 주에는 엄청 오랜만에 할머니 댁도 다녀왔어요. 그 할머니가 충남에 계셔가지고 네네.
오랜만에 시골 가서 할머니도 뵙고 또 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네.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때 네. 고향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또 이렇게 방학 때 아니면은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고향 가기 힘드니까 그쵸.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7월에 우리도 알차게 좀 보냈네요, 그래도. 네, 뭐 그래도 이제 8월이 또 한 달 더 남았으니까 네. 8월에도 또 잘 한번 살아봐야죠, 알차게. 그쵸. 아, 근데 8월이면 또 이제 개강을 또 준비해야 되는 달이기도 하니까 혹시 에디는 좀 개강 준비 좀 하셨나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 또 이 녹화하고 있는 당시가 또 지금 수강 바구니 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과목들을 이렇게 담고 왔는데 네. 벌써부터 그 개강할 생각하니까 네. 걱정이 좀 되고 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을 과목이 너무 별로인 그쵸. 거밖에 없어서 소신발언 하자면은 너무 별점 1점짜리 이런 거밖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다니고 싶진 않은데 다녀야겠죠 뭐. 네,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더운 날들 보내면서 많이 좀 무기력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서 재밌는 사연 많이 공유하다 보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번 2화 이번에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사연이 4개나 준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사연 인디가 먼저 읽어볼까요? 아, 네.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8월이어서 여행 계획을 짜려고 하는 평범한 건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 중인데 저희끼리 서로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대충 어떤 여행으로 갈지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행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의여서 맛있는 것을 먹는 여행으로 가자고 하는 편인데 다른 한 친구는 액티비티 위주의 여행을, 다른 또 한 친구는 풍경이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셋 다 결정력 제로여서 이번에는 어떤 여행으로 가야 할까 고민입니다. 하나 정해주세요. 여행은 1박 2일입니다. 오, 여행 계획을 짜고 계신가 봐요. 저 이제 아무래도 8월 남은 8월 또 놀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도 많이 그쳤으니까 놀러 가시는 좀 그런 분도 있나 봐요. 인디는 주로 어떤 여행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 카테고리 3개 중에 네네. 먹는 거랑 그다음에 액티비티. 풍경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네, 뭔가 풍경은 유튜브로나 인터넷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딱히 감흥이 없다랄까. 약간 먹는 거 네. 위주로 즐긴다? 익숙하긴 한데 먹는 거는 그래도 내 감각으로 이게 넣고 오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먹는 게 1순위지 않을까 싶은데 액티비티는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짚라인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아니면 재밌죠. 뭐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지역만에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 2번째 풍경 보는 거는 잘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어. 남자애들도 이라서 그런 게기도 한데 어때요? 혹시 에디는 어떤 편이에요? 저도 인디랑 똑같긴 해요. 일단 저도 먹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네. 뭐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별로 좀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또 다르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먹는 여행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저는 근데 오히려 액티비티는 크게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막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네네. 액티비티를 크게 즐겨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먹는 거랑 풍경을 위주로 좀 네. 여행지를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셋 중에는 무조건 먹는 거 위주로 간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셋 중에서는 먹는 네.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래서 뭔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예디 의견도 그렇고 그래도 먹는 거로 먼저 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을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정하긴 해야 된다 하면은 먹는 거를 먼저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뭐 좀 얘기를 해봐야지. 근데 보통 여행지 가면은 한 2개 정도는 되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은 먹는 거는 1순위고 네. 만약에 액티비티랑 풍경 있으면 예디는 풍경 쪽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한다. 그쵸. 이제 맛집을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밥은 항상 먹어야 되니까 네네. 이제 맛집을 위주로 검색을 하고 맛집 검색하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풍경 좋은 곳 이제 네. 이렇게 찾아서 가는 거죠. 아 딱히 액티비티를 저는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좀 괜찮은 여행지가 있다.
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곳이 있나요? 추천. 네. 저는 제가 이제 부산 사람으로서 네네. 개인적으로 부산 여행을 여름에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또 여름하면 바다잖아요. 그쵸. 근데 또 부산이 바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네. 부산에 가서 바다도 보시고 네. 뭐 시원하게 밀면 이런 거 좀 드시고 네.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여수를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가족여행으로 여수를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여수의 해상 케이블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혹시 인디 타고 아세요? 싶었는데. 네, 거기 해상 케이블카가 엄청 길고 네. 풍경이 진짜 예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가 질 때 제가 그걸 탔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수에 가서 해상 케이블카 타는 거를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부산과 여수. 네네. 약간 바다가 있는 곳. 여수에는 또 먹을 게 또 있나요? 맛있는 게? 여수는 그 게장이 유명할 거예요, 아마. 간장게장? 네네. 제가 그 게장을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인디 게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게장 저도 가끔 먹긴 하는데 네. 여수 쪽에 가서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여수가 검색하면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게장 맛집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수를 가면 꼭 게장을 먹어야 된다. 그건가? 여수 신민가? 그거 있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수에 가면 뭐 먹어야 되는 꼭 그래요? 그런 게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여수 가서 그때 게장을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여수 가서 게장을 드시고 해상 케이블카를 딱 타는 걸로 코스를 짜면 굉장히 알찰 것 같습니다. 부산은 그러면 밀면 말고 다른 거 또 무조건 먹어야 된다. 부산은 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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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부산이 유명한 부산 돼지국밥이 정말 네. 맛있어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돼지보단 순대국밥이 많은 것 같고 네네. 부산 돼지국밥이 진짜 그 원조의 맛이 있거든요.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국밥. 네. 부산은 근데 제가 봐도 부산이 제일 좋은 것 같은 게 음. 풍경 좋고 네. 뭐 할 거 많고 그리고 돌아다닐 거 많고 사진 찍고 많고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부산 괜찮긴 해요. 바다도 여름에는. 특히 여름이니까 그 여수도 좀 그거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거요? 물이 주위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부산 여수로 네네.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또 여름이니까 덥기도 하니까 바다나 좀 강 쪽으로 있는 데를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맛있는 거랑 좀 유명한 게 있으니까 밤바다도 보러 가고. 맞아요. 근데 여름이 좀 좋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맛집, 액티비티, 풍경 이 세 가지를 뭔가 한 번에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뭐 부산? 바다 가면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풍경도 볼 수 있고 그쵸. 또 그 바다 근처에서 또 맛집 찾아가지고 먹으면 또 해산물 먹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 근데 여름이 뭔가 되게 많은 걸 즐길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꼭 가는 게 좋은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에 네. 여기 여행이 1박 2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부산은 1박 2일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산 1박 2일? 근데 일단 가는 데만 4시간 걸리는 그니까요. 이게 사연자님이 또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면 네.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면은 2박 3일 정도 넉넉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왔다 너무 갔다만 해도 한 머니까. 12시간 걸린다고. 네. 여수면요? 여수면 사실 제가 그 여수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네. 그래도 부산보단 가깝잖아요. 일단. 암튼 좀. 네, 암튼 좀 그렇다. 그래서 뭐 저희가 결정해 주자면은 그래도 먹는 거 위주로 가는 게 좀 여행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중요하죠. 생각이고요. 네. 1순위. 일단 먹는 게 1순위고 나머지는 뭐 친구들이랑 협상하셔서 어떤 걸로 갈지 엄마나 합의 보시기를. 네,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부산이랑 여수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예리가 읽어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새벽에 감성 터져서 써봅니다. 이사 이슈로 인해 오랜만에 제 방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물건들을 그냥 제 방에 다 뒀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어릴 때 쓰던 일기장부터 해서 상장, 장난감, 만화책, 그리고 어릴 적 사진들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신기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 센치해지더라고요. 뭔가 잊혀졌던 그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요즘 힘들어서 그런지 조금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서 옛 생각도 하고 힐링도 많이 했습니다. 옛 추억을 다시 기억해본다는 건 뭔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이렇고 혹시 진행자분들도 저 같은 추억 촉매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뭐 옛날 물건들 보면은 조금 옛날 생각 많이 나기도 하니까. 제가 그럴만하네요. 사연자님 이 사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제가 딱 어제 새벽에 그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아. 옛날 사진을 다 봤거든요. 네네. 저도 그래서 새벽에 너무 막 추억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사진 좀 보내주기도 하고 옛날에 이랬다, 우리 네, 이랬다. 작년 사진을 보니까 또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좀 다른가 작년이랑? 모르겠어요. 이제 딱 1년 전 작년 여름을 보니까 네. 지금과 일단 제 모습도 너무 다르고 네.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너무 다르고 네. 그래서 되게 사연자님의 지금 이 사연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쵸. 그리고 저도 이사할 때쯤에 네. 막 짐 정리하다 보면은 형이랑 형이 있었는데 형이랑 막 놀던 옛날 장난감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좀 우리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좀 씁쓸하기도 했던 때가 있어서 그렇죠. 이사를 하면 다 겪지 않을까? 근데 이런 느낌으로 옛날 물건을 정리하고 또 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맞아요. 또 그러면 또 각자 좀 추억의 촉매제가 있나요 혹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진첩이 제일 뭔가 저한테 접근성이 좋은 촉매제인 것 같고 네. 또 저는 그 다이어리 쓰는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다이어리를 좀 쓰셨나요? 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거의 매년 다이어리를 쓴 것 같은데 뭐라고 써요, 만약에? 그 중학교 2학년의 다이어리는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지금이랑 비슷해요. 뭐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네네. 적혀 있고, 뭐 친구랑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다이어리를 썼던 그 시기별로 되게 제가 생각하는 그 고민거리들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다이어리를 쓰면 뭐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이렇게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적혀 있고, 네네. 근데 또 고등학생 때 썼던 다이어리를 보면은 네. 이제 입시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인디는 어때요? 요즘에 쓰나요, 다이어리? 아, 다이어리요? 요즘에도 종종 쓰죠. 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작년만큼 자주 쓰는 것 같진 않고, 네네. 이제 뭐 제가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오늘은 꼭 이런 걸 기록을 해놓고 싶다 이러면은 그날 좀 특별하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인디는 어때요? 이런 추억의 촉매제가 따로 있나요? 저는 그냥 촉매제, 뭐 당연히 물건들 보면은 옛날 생각 나기도 하는데, 유튜브에 가끔 네. 보면은 뭐 옛날에 애니메이션 영상 음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게 그날은 추억 회상하는 날로 변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찾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촉매제는 음악? 음악 맞아요, 맞아요. 음악과 그림체 같은 느낌? 저는 게임 같은 것도 음. 많이 해서 옛날 게임이나 바람의 나라 같은 옛날 게임이나 또 음악도 여러 개 있거든요. 게임 음악, 뭐 애니메이션 음악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보다 보면 되게 많이 저도 센치해지고 괜히 하루 종일 하면서 많이 애들이랑 공유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늙었나 그 생각도 있어서 벌써 그런 생각을.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냥 좋다 되게 그때 정말 좋은 기억을 갖고 있구나 내가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때만큼은 좀 뭔가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물론 안 좋은 것들도 있었겠지만 많이 그쵸. 좋은 것만 남아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특히 그것도 있어요. 되게 짱구 영화 중에도 그 어른지구 역습이라고 그 너무 유명하죠. 네. 네. 뭔가 그런 느낌을 알 것 같달까? 짱구 아빠의 느낌을 알 것 같은? 나도 울지도 약간? 아니, 인디 벌써 그런 생각하면 어떡해. 뭔가 그냥 돌아가고 싶다? 요즘에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애니메이션 음악. 맞습니다. 음악이 진짜. 근데 그거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니까 댓글에 다 저 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던데요? 추억 회상하는. 내가 몇 살인데 어릴 때 이거 들으면서 뭐 어땠다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인디 음악 얘기하니까 엄청 공감되는 게, 네. 그 사람이 그렇대요. 그 기억을 저장할 때 네네. 음악이랑 그 기억이 결합되면 훨씬 더 뚜렷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저장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그래서 막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마다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주마등처럼 그냥 네네. 지나가는. 뭐 어떤 노래 들으면 막 그 어떤 장소에서 여행을 갔던 생각이 그쵸, 나고 그쵸? 또 다른 노래는 그 애니메이션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네네. 진짜 인디 말처럼 음악도 엄청 큰 촉매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의 촉매제는 이제 음악과 어떤 거죠? 저는 다이어리랑 사진첩. 다이어리 사진첩? 네. 옛날 물건들? 약간 옛날에 했던 사용했던 맞아요. 물건들. 옛날에 사용했던 것들. 그렇네요. 그럼 저도 이따가 한번 물건 한번 찾아봐야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떠한 사진이 있었을까? 네, 저도 사연자님이 사연 보고 나니까 또 어젯밤에도 제가 나름대로 사진첩을 정리를 했는데 네. 그 엄청 옛날 사진들까지는 제가 못 갔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오늘 밤에 한번 이 음. 마음 먹고 정리를 다 해봐야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사진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막 가끔씩 초등학교 때 사진들 많이 보고 네. 완전 아기 때 막 걸음마 할 때 사진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저장해 놓고 가끔씩 보고 이러는데 그럼 보면 또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썰 풀어주고 또 맞아요, 이랬다 맞아요. 이랬다 이러면서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인디가 저희 세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슬슬 개강이네요. 개강이 다가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미리 공부파입니다. 미리 공부파? 한마디로 시험 공부나 과제 같은 게 있으면은 기한이 거의 다가올 때쯤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거네요. 약간 뭔가 미리 과제가 딱 주어진 날에 계획을 짜서 미리 끝내놓고 미리 제출하는 그런 그쵸. 약간 파워 J형.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저번 학기에 저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그렇게 해왔고 제 친구는 벼락치기파였습니다. 벼락치기파는 좀 반대겠죠, 그러면? 그쵸. 뭔가 완전, 끝물 때쯤에 하는 하루 전날 하는 느낌.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 친구는 놀고 기간이 거의 다가올 때쯤에 그때부터 과제를 시작합니다. 뭔가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1학기가 끝나고 과제 점수와 성적을 보니까 저보다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분명 과제도 정성 들여서 했고 시험 공부도 오래 했는데 저보다 시간이 양적으로 적은 친구가 점수를 더 잘 받은 것을 보고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억울한 느낌? 그래서 저도 효율이 좋아 보이는 벼락치기파로 갈아탈까 고민 중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공부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완전 개인차지 않나요? 근데 뭔가 또 네. 이해가 될 법한 게 저도 네. 제이긴 하지만 가끔 보면은 하루 전날 하는 사람도 되게 잘 나올 때도 있고 그쵸. 맞아요. 저도 어쨌든 막 엄청 과제가 딱 주어지자마자 않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전에는 끝낸다라는 주의긴 한데 가끔씩 보면 진짜 능력이 좋은 건가 약간 머리가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바로바로 끝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디는 보통 어떤 타입이에요? 만약에 공부하면은 저는 평소에는 엄청 즉흥적이고 막 계획을 크게 짜지 않는 스타일인데 네. 저는 신기하게 약간 공부와 관련된 걸 할 때만 계획형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연자님처럼 막 평소에 미리미리 하는 정도는 아닌데 네네. 그래도 벼락치기는 피하자주의여가지고 네.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저도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특히 뭐 전공 공부나 저한테 되게 비중이 큰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이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당일날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당일날이요? 당일날 공부하는 친구도 봤고 그건 좀 그런 거 되나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도 나쁘지 않게 봤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전 좀 막 불안하던데요 이게. 저도 뭔가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하면은 만약에 했는데 퀄리티가 좀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됐었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거를 이틀 안에 못하는 거였으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미리미리 하는 편인데 어떻게 막 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막.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뭔가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리고 막상 저도 옛날에 해보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벼락치기를? 열받아 이래가지고 바꿔봤는데 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막 불안해 할 때마다 그냥 미리 할 걸 이런 불안감에 쌓여서
해가지고 저도 약간 미리미리 공급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추천하진 않는다? 뭔가 불안할까봐 하면서도 네, 이제 이 사연자님이 마지막에 효율이 좋아 보이는 벼락치기파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고민이신 거면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시도는? 왜냐면 이게 저도 좀 그렇고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막 벼락치기를 해본 적이 크게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지레 겁먹는 게 있는데 네네. 사연자님도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태생적으로 미리미리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네. 좀 효율적으로 땡겨서 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바꿔보시고 안 되면은 빠른 복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2학기에 네, 근데 이게 또 조금 그렇긴 해요. 막상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바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음. 좀 물론 시도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대학교 공부가 좀 이상해요. 뭔가 네네. 제가 저번 학기에 진짜 포기하고 그냥 이 과목은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던진 게 있었는데 그거 하루 종일 공부했거든요. 네. 그게 A뿔 나오고 어? 나머지 전공은 열심히 했는데 네.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공부 좀 다른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오래 준비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거보다는 대학교 공부는 하루 전날 해도 되는 과목도 있고 안 되는 과목도 있긴 한가 보다. 맞아요. 약간 그 과목 바이 과목이 되게 큰 것 네, 같고. 어차피 비율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전공은 좀 무리지 않을까요? 교양은 추천, 시도해보는 걸로 추천. 근데 전공은 조금 왜냐면 경쟁한 이제 빡세게 준비한 사람도 있기도 그쵸. 하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많은 걸로. 인디 말처럼 좀 실패했을 때의 부담이 적은 과목에 한번 벼락치기 그쵸. 대 시도를 해보고 그쵸. 좀 많이 중요한 과목들은 하시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하는 게 네네. 그 결과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 네네. 주로 제 주변에도 좀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보면 네. 대부분이 미리미리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뭔가 자기가 그렇게 벼락치기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네네. 도저히 평소에 하려고 해도 이게 좀 본인의 게으름을 못 이기고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네네, 벼락치기하게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 자기도 성실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네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사연자님이 평소에 이렇게 미리미리 해놓는 습관을 가지신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벼락치기는 사실 뭐 본인의 의지가 아니어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벼락치기만 맨날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습관을 가지신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저는 크게 고민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거다. 네네, 오히려 좋다. 남들보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거다. 저도 근데 되게 좋다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네. 되게 좋다고 보고 그냥 한번 해보고 너무 아니면은 그냥 많은 걸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어차피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게 두렵기도 하고 운이겠지 싶은 생각에 다시 불안감도 있어서 돌아올 맞아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예리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견 하나 여쭈어보려고 왔습니다. 최근 애인과 안일십 이슈로 서운한 일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십 대 안일십으로 밸런스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당한다면 차라리 안일십이 낫지 않나 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일십이 낫다고 합니다. 저는 읽고도 답을 안 하는 게 기분이 더 나쁠 것 같은데 친구는 안일십이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통을 받게 돼서 차라리 결정이라도 나는 일십이 낫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띠용하긴 했는데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십이 좀 더 기분 나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일십, 안일십? 일십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일십, 안일십? 저는 이건 확고해요. 일십? 아니요, 저는 무조건 안일십이요? 안일십이 낫다 주의거든요. 안일십이 낫다? 네, 훨씬 낫다. 왜요?
그러니까 애초에 채팅을 하는 게 네. 읽었으면 답을 하는 게 예의다. 그쵸. 저는 그래서 읽고 답 안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읽지를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의 스타일도 이제 안 네네. 일십하네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타이밍이다. 네네. 더 이상 우리가 굳이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된다 네네. 싶으면 그냥 제가 먼저 안 읽을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안 읽고 끝나는 것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오히려 읽고 답을 안 하면 왜 답 안 하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인디는 저도 어때요? 되게 일십 당하면 되게 기분이 그냥 계속 신경 쓰이던데 그쵸? 왜 읽고 답을 안 하지? 물론 이제 마무리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그냥 마무리되는 그래 뭐 잘 가 이런 느낌으로 네네. 하면은 잘 가라는 말을 안 하긴 하지만 잘 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안 읽는 거는 오케이. 저도 읽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갑자기 읽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읽어버리고 나중에 연락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읽고 텀을 내가 두고. 이게 시간이 뭐 어떻게 해서 읽기만 하고 뭐 대답을 못했다. 그렇게 해도 약간 기분이 나쁘던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카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카톡 말고 다른 SNS일 수도 있지만 네네. 채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안 할 거면 애초에 저는 안 읽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본인의 스타일이더라고요. 오히려 읽어야 그 사람이 읽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네.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 사연자님처럼.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되게 신기하긴 해요. 뭐 여기 보니까 또 친구분은 안일십이 낫다. 안일십이 좀 더 화가 난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니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일십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근데 이게 네. 전 최근에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그 채팅에 박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생겼잖아요. 감정 표현인가? 네네, 그 감정 표현 기능이 생긴 게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상대방도 제 거 읽고 나서 그냥 답은 안 하더라도 네네. 뭔가 이렇게 하트 하나 박아놓으면 표시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래도 내가 읽었다 이게 딱 표시가 되니까 그 기능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거에 대한 그 논쟁이 좀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게 있으니까 또 그래도 마무리 지을 때도 깔끔하게 그쵸. 하고 뭔가 애매하지 않게. 왜냐면 또 괜히 마무리 애매하게 좀 또 안일십으로 해버리면 또 이상하니까 읽었나 안 읽었나 또 신경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한 답변은 감정 표현 스티커를 사용해라. 제일 아니면 그 DM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하면 하트 남겨지잖아요. 해결방이 또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답은 안 하는 거지만 네네. 내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꿀팁을 드립니다. 이렇게 벌써 저희가 오늘 준비된 4가지 사연을 모두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되게 또 저번 주랑은 다른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행처럼 작은 얘기부터 해서 그래도 오늘 꽤 많은 얘기 한 것 같긴 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화가 있으니까 사연 보내주신다면 다음화에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디오타임은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에브리타임과 유튜브에 있는 주소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재밌는 사연 많이 공유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엔딩곡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에디오타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즐겁고 재밌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에브리데이 에디오타임 안녕. 안녕.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Oh
느껴져서